상안검을 내가 해야 될까? 눈썹 화과상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 성형외과 타고현입니다. 요즘 다른 유튜브들도 제가 몇 번씩 보는데요.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상안검 수술이냐 눈썹 화과상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한 얘기까지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안검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눈썹 화과상 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두 수술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오늘은 제가 논문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무슨 유튜브에 논문을 들고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막연하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말로서만 하던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준 논문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고요. 최엽 선생님이랑 쓰신 논문인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눈꺼풀 처짐은 사실은 눈꺼풀의 이제 피부 두께는 피부 두께에 따라서 3단계 정도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존 1, 존 2, 존 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 존 3, 세 번째 구역의 피부 조직이 이제 눈썹이랑 붙어 있는 피부 조직인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모낭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툼한 느낌을 주게 되고, 이렇게 잡아보면은 좀 이렇게 두껍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어있는 느낌이 나는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존 2, 두 번째 구역의 피부는요, 어느 정도 피부가 얇아져 있고요. 모낭들이나 모근들이 잘 안 보이는 구역의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봤을 때 조금 얇은 느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존 1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피부가 얇고요. 이쪽은 피부 자체의 색감도 좀 다르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근육이랑 혈관이 비쳐 보이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근육 색깔이 조금 비쳐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존 1, 2, 3 피부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피부가 점점 좀 두꺼워지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이 구역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존 3가 넓으면 굉장히 이제 눈두덩이가 두툼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존 3 구역의 피부와 밑에 있는 존 1, 2 구역의 특징이 다른 게, 두꺼운 게 다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두꺼운 만큼 뭔가 조작을 했을 때 잘 늘어나질 않아요. 두꺼운 피부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뭔가 여기 주변을 당긴다거나 어떻게 쌍꺼풀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존 1이나 존 2 피부는 잘 늘어나 주는 피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눈썹 자체를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존 3의 피부는 그대로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게 올라오게 되고, 아래쪽 얇은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존 3가 넓으면 굉장히 두툼하고 좀 답답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거상을 하게 되면 눈두덩이가 가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존 3 피부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아래쪽 존 1, 2의 피부가, 얇은 피부가 얇게 펼쳐지면서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국 눈썹 화과상이나 상안검 두 가지 수술을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눈썹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적당한 위치로 올라가 있어야지만 아래쪽에 존 1구역, 2구역의 피부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두툼하고 답답한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제 조건은 눈썹 위치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눈썹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테일러 탁탁. 그래서 결국 상안검이냐 눈썹 화과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중요한 사항은, 눈썹 보상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눈썹을 많이 치켜뜨는 게 없는 상태에서 눈썹 위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눈썹과 눈썹의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수술 이후에 사나워지지 않고 답답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상안검과 눈썹 화과상이 어떻게 차이 나냐도 사실 이 논문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쌍꺼풀 주변에서 피부를 절제하게 됩니다. 쌍꺼풀이 여기 있으면 쌍꺼풀 주변에서 피부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 3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의 피부가 없어져 나가는 거고요. 눈썹 화과상은 눈썹 밑에 피부를 절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부를 없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안검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피부가 전체적으로 다 얇으신 분들, 존 3 피부가 별로 없고
존3 피부도 얇은 축에 속하는 분들이 보면은 눈꺼풀 피부가 얇게 펼쳐지면서 주름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약간 꺼진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상안검 쪽 수술을 하셔도 두껍게 접힌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거고요. 눈썹 화과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존3 피부가 여 밑에까지 이렇게 처져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경우는 밑에서 얇은 피부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 두꺼운 피부가 더 덮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눈썹 화과상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꺼풀이 얇으면서 주름이 많은 경우는 상안검, 눈두덩이가 두툼하면서 지방이 많아 보이는 경우는 눈썹 화과상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